오늘 이 시간은 세종시 아파트의 앞으로의 흐름, 2020년도의 흐름, 자 그리고 조정은 언제까지 될 것인가, 그리고 세종의사당의 효과가 과연 있는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뭐 가능한 제 주관적인 생각은 배제,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해드리겠어요. 그동안 나타났던 데이터, 그리고 어떤 시장에 나타났던 흐름, 최근에 이제 부동산에서 거래되는 그 상황들을 지켜보면 그런 그 흐름들이 보이더라고요. 세종시 아파트의 흐름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왜 거래가 잘 안 되는가, 자 그런 것들을 좀 보고 느낀 것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세종의사당을 분원을 만든다라는 게 이제 국회에 통과가 되잖아요. 자 그래서 그게 또 시장에 또 충격을 줘서 또 가격이 급등하지 않을까, 또 그런 기대와 우려가 많았어요. 정부 입장에서는 그런 우려를 많이 했고, 그리고 물건을 팔아야 되시는 분 입장에서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던 거죠. 자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이야기하면 세종의사당의 효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자 그리고 세종의사당의 효과는 이미 나타난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어느 지역에 GTX가 들어선다 하면 어떻게 돼요? GTX가 들어섰을 때 아파트가 급등하잖아요. 자 그러나 GTX가 완성되는 데는 한 10년이 걸려요. 예를 들어서 10년이나 10년 이상이 걸려요. 마찬가지로 세종의사당도 그 재료가 나왔을 때는 급등을 했어요. GTX와 마찬가지로. 자 그러나 이제 그 약발은 그때 영향을 줬다라는 거죠. 크게 충격을 줬다라는 거죠, 가격에. 자 이게 이제 앞으로 어떤 진전되는 결과에 따라 가격에 서서히 나타날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죠. 초반에 다 나타났고, 이게 사실 세종의사당이라는 게 여러 가지 또 난관들이 있어요.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이제 실무적으로 들어가면 얼마나 큰 규모의 어느 정도의 규모가 내려오느냐, 또 그리고 어느 시기에 그게 내려오느냐, 그리고 그 효과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자 이제 그러한 보여주는 결과에 따라 가격에 서서히 이 영향을 주는 거지, 여기서 갑자기 거래가 되거나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결정적으로 뭐냐면, 예를 들어서 예전 같으면, 예를 들어서 국회가 내려온다. 처음에 그랬을 때 외지인들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외지인들이. 자 그러나 지금은 외지인들이 투자로서 세종에 들어올 수 있는 어떤 상황이 안 돼요. 자 그러니까 세종의사당의 효과가 벌써 거기서 반은 죽는 거예요. 자 외지인들이 왜 못 들어오겠어요? 일단은 1가구 2주택으로 투자하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특히 투기가 알지, 그러니까 지구다 보니까 취득세 문제라든지 양도세 문제 때문에 종부세 문제까지 도저히 그 투자로서 개수를 늘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다. 전국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다. 지금 버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투자자들이 비싼 집들을 이렇게 매수해서 투자로서 접근하고 그러는 시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는 이게 전세와 매매가의 갭이 너무 크다. 가격도 너무 급등했다. 자, 그런 효과로 외지인들의 투자가 안 들어왔다. 자, 그러니까 세종의사당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체로 지금 보면 가격이 약 보합세, 계속 마이너스 구간이에요. 그러다가 이번 주에 보합세 또는 약간 플러스, 자 약보합세라고 봐야 돼요. 전체적으로 시장의 상승률은 보합이지만 보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대체로 지금 보면 급매물이 소화되는 과정이에요. 급매물이.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시장에 있는 매물을 보면은 나와 있는 매물을 보면 호가 차이가 너무 많아요. 급매물이 나와 있고, 그리고 예전에 아주 상승했던 호가 또는 그 이상의 효과, 자 이렇게 가격이 이중구조 또는 삼중구조로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아주 싼 건 아주 싸고, 그 다음에 조금 적당한 거, 아니면 아주 호가가 예전의 호가보다 더 비싸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자 물론 이제 예전의 호가보다 비싼 거는 거래가 전혀 안 돼요. 예? 이제 그 매물을 내놓으신 분들은 앞으로 세종시는 좋아지고, 그리고 세종의 의사당이 들어오니까 그 기대감에 그렇게 내놓는 거고, 그 다음에 적당한 가격에 내놔도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거래가 되는 게. 거래가 되는 거는 말 그대로 실수요가 강한 아파트. 예? 저 아파트를 꼭 사야 된다. 입지도 좋고
저 아파트에 수요가 있는 경우, 매물은 적고 수요가 있는 경우, 그런 경우는 그 기존의 가격에서 좀 거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많지 않고 물론. 그 다음에 이제 급매물들, 급매물들은 잘 빠져요. 제가 보니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기존의 가격보다 1억 내지 2억, 또는 2억 5천, 그렇게 싸게 나오면 당연히 팔리겠죠. 세종시는 수요가 잠재적 수요는 많으니까 어쨌든 그런 상황이고, 대체로 보면 거래는 아주 부진하다. 자, 이 거래 부진하다는 건 제가 이제 거래가 엄청나게 부진을 해요. 그건 뒤에서 제가 자세히 알아볼게요. 자, 그리고 거래가 부진한 이유, 그 다음에 세종시사당 효과가 없는 이유, 아무래도 저는 대선 일정에 영향은 있다고 봐요. 왜냐면 세종시는 어떤 정치적인 어떤 영향력이 굉장히 큰 도시거든요. 그래서 야당이 되느냐 여당이 되느냐에 따라 어떤 그 변수가 많아요. 변동성이 좀 있다라는 거죠.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대선 이후로 이후에 어떤 움직임을 보고 결과를 보고 움직이자,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쨌든 세종시에서 공급 계획을 발표했잖아요. 이게 이제 조치원 쪽에다, 또 공주는 공주 쪽에다, 그리고 계획도시 내에도 한 6천 가구 정도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앞으로 또 5생활권, 6생활권 계속 분양이 가능한 그런 토지들이 있으니까, 앞으로도 몇만 가구가 나오니까 좀 어쨌든 기다리면 당첨이 되지 않겠냐. 자, 그런 생각으로 청약을 기다리신 분들이 많다. 기존의 아파트 가격과 분양하는 아파트의 가격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다 보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청약에 대부분 목을 메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런 어떤 세종의사당의 효과는 없고, 가격은 약보합세고, 거래는 부진하고, 급매물 정도만 소화되고 있다. 그리고 실수요가 조금 땡기는 곳, 그런 곳에서만 거래가 조금 되고 있다. 자, 그 정도로 이제 제가 브리핑을 할 수 있어요. 자, 보시면 제가 이제 약보합세라고 그러는데, 지금 이게 몇 주인가요? 세종이 마이너스로 간 게 한 3개월 정도 마이너스 구간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다가 이번 주에 10월 11일, 지난주죠. 0.01. 약간 이제 플러스로 돌았는데 이건 별 의미가 없고요. 일단 약보합세다. 왜냐면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거래되는 상황이 중요한데, 거래되는 가격이 급매물 위주로 아직도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급매물이 거래가 된 게 8월부터 거래가 됐어요. 그러니까 8월, 9월, 10월 이렇게 거래가 됐고, 8, 9월에 거의 다 빠졌고, 10월에 급매물이 나오면 아직도 거래가 되고 있다. 사람들이 이제 급매물만 살려고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는. 자,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이게 적정한 가격, 약간 좀 조정된 가격, 그런 가격에는 잘 사질 않는다라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세종시에 이제 매물들이 서서히 나오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어떤 매물들이 나오는가를. 매물이 많이 나오고 살 사람이 없으면 가격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매물들이 나오고 있는가. 자, 그게 어떤 세종시의 앞으로 집값의 향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겠죠. 일단 세종의사당 발표 이외에도 대체로 보면 이제 매수사가 적다. 외지인 투자자가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거 이제 지난번에 이제 세종시가 계속 한 번씩 급등할 때마다 레벨업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외지인 투자자가 큰 역할을 했어요. 이 세종시라는 건 37만 가구잖아요. 37만 명이잖아요, 인구가. 아주 작은 도시잖아요. 어떤 광역도시에 비하면 대전 같은 데나 부산 같은 데나 어떤 광역도시는 100만 이상의 도시는 자체의 수요에 의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게 있어요. 자, 그러나 세종시는 탄생한 지 한 10년 정도밖에 안 된 도시다 보니까 이곳에 이렇게 연고를 두고 자체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순환 구조가 아니에요. 거래 구조가 아니에요. 기존의 공무원들 빼면은 이렇게 들고 나가고 하는 게 많아요. 외지에서 들어왔다 자기 고향으로 리턴하고, 자, 그런 도시예요. 살다가 다시 돌아가고 그런 도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외지 이 내부 수요라는 게 이렇게 활발하게 거래가 되지 않아요. 말 그대로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분양을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살면서
그러니까 굳이 또 이렇게 살 필요도 없고, 대부분이 또 공무원, 공공기관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외지인들이 안 들어오면 거래가 안 된다. 자, 그러면 일단은 옛날에 거래 패턴을 보면 외지인들이 들어오면 아파트를 사주잖아요. 자, 그러면 그 기존의 아파트를 외지인들한테 판 사람들은 이렇게 교체 수요로 움직였어요. 그러면 평수도 이제 더 넓게 가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동네도 더 고급지로 가는 동네도 있고. 그래서 거래가 다른 그 굉장히 짧은 기간 안에 많은 거래가 이루어져요. 세종시는. 그게 특징이에요. 이게 이제 도시가 하나의 그 몸체라고 할까요? 이 생활권이 이렇게 연계가 잘 돼 있어서, 그리고 이 반경이 좁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거래가 순식간에 이루어져요. 외지인이 들어오고 내부인이 팔고 내부인이 다른 아파트 이사 가고, 그러다 보면 가격이 급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세종시는 급등하는 시기에 아파트를 매수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조용할 때 매수해라. 조용할 때 사고 팔고 해라. 왜냐면 이 급등 시기에 아파트를 사고 팔다 보면 세종시에서 내가 팔고 다시 계약하려면 저쪽에서 계좌가 안 나오는 거야. 자, 그런 데가 세종이다. 자, 물론 지금은 안 그렇지만, 자, 그러니까 외지인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내부 평수 전환 수요도 없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이동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내부 수요는 그리고 내부 수요가 내부 이렇게 전세 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자, 그런 분들은 이제 청약을 기대해야 하는 거죠. 분양가와 매매가와 너무 차이 나니까 거의 더블 이상으로 차이 나다 보니까 당연히 청약을 기다리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내부 수요가 움직이지 않는다. 자, 그러나 이제 나는 도저히 청약으로는 세종시에서 못 받겠다. 자, 그런 분들이 사는 거예요. 사는 거 일부.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5구 평수는 조금 거래가 되거든요. 가격 자체가 싸잖아요. 5구는 84나 뭐 38보다는 뭐 예를 들어서 4억 원대도 있고 5억 원대도 있고 좋은 거는 6억대도 있고 뭐 7억대도 있지만 84나 뭐 98보다는 싸니까 그건 실수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래가 되더라고요. 그거는 조금 거래가 돼요. 그런 부분에서는. 자, 그런 평수를 팔고 84로 갈아타겠죠. 그 정도의 수요. 자, 그 정도의 수요다. 그러니까 매수세가 극히 적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외지인도 안 들어오고, 자, 기타 인근 지역, 예를 들어서 대전, 뭐 천안, 공주, 청주, 자, 이런 지역에서도 수요가 약해졌어요. 당연히 이제 대전 같은 데서 팔고 이렇게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근데 대전 자체도 지금 거래가 많이 죽었거든요. 거래량이. 자,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거래가 안 되고, 그리고 지금은 대전보다는 세종의 집값이 비싸단 말이에요.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대전에서 팔고 세종으로 이사 오기가 어려워졌어요. 뭐 청주는 말할 것도 없이. 세종시에서도 이제 예를 들어서 고가 아파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10억 이상의 고가 아파트들. 자, 그런 아파트들도 거래가 부진한 이유는 이제 인근 지역에 그런 아파트가 없다라는 거야. 별로 없다라는 거죠. 있긴 있지만 별로 없다. 자, 그런 뭐 그 서울이나 경기도 수도권은 10억대 이상의 아파트가 거래가 활발한 거는 뭐 팔면 그 서울에 뭐 웬만한 아파트들 뭐 역세권에 다 12억, 15억 하잖아요. 그죠? 자, 그런 아파트를 팔다 보니까 조금 외곽으로 나가도 그런 가격대가 거래가 되는 거예요. 뭐 지금 뭐 송도 같은 데도 한 14억, 7천까지 찍었으니까. 그러나 이런 광역도시는 10억 이상의 아파트가 그렇게 많지 않다. 자, 그러면 그걸 팔고 세종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수요가 많지 않다. 그리고 역시 이제 예전에 김태년 원내총무가 국회 세종 이전, 완전 이전이었죠. 그때는 지금같이 분원의 이전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자, 그때 가격의 급등이 아무래도 피로감이 쌓여있다. 자, 그래서 매수가 적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세종에 대해서는 뭐 제가 이렇게 좀 쉽게 간단하게 설명하는 거지만 사실 이렇게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저는 세종시에서 오래 살았고, 그리고 세종시에서 움직임을 계속 관찰하는 사람이잖아요. 항상 얘기하지만 세종시는 저보다 잘 아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아주 리얼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신문을 보고 뭐 어떤 방송을 보고 이야기하는 수준이 아니다라고 판단하시고 실제 시장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매수는 적다. 매수는 적은데 매도하려는 사람이 많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격이 떨어지겠죠. 자, 그런데 제가 세종시에서 그 매도하려는 사람들을 보니까 이러이러한 사람, 예를 들어서 3억 한 5천에 분양받았는데, 시세가 10억이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신문에서는 야, 세종시 너무 많이 올랐다. 그거 언제 거품 빠질지 모른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시세 급등에 따른 차익 매물이 나오겠죠.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 매물들이 많이 나오더라. 생각보다.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나는 세종시에서 뭐 많이 급등했지만 1가구 1주택인 경우에 뭐 1가구 2주택인 경우에 나오겠지만, 자, 1가구 1주택인 경우엔 뭐 굳이 팔 필요가 없겠죠. 뭐 급등했어도 그게 내가 사는 집이니까 팔고 가도 저쪽 가도 또 10억이니까 못 사는 거예요. 물론 이제 큰 평수로 옮겨갈 때는 살 수가 있는데, 사야 되는데, 자, 그런 사람들은 안 팔더라는 거, 안 팔더라. 그럼 어떤 사람들이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냐? 바로 이제 서울 기타 지방에서 오신 분들.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이렇게 오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경기도에서 오신 분도 많아요. 이게 젊은 부부들이 아이들 데리고 와요. 여기 교육 환경이 좋으니까, 쾌적하니까. 그리고 남편은 서울에서 직장 다니고 주말 부부 오면서 시세 차익을 얻은 거죠. 자, 그런데 아이들도 컸어. 그 다음에 다시 서울로 가야 돼. 왜냐면 이거 주말 부부가 피곤하잖아요. 그리고 신문에서 방송에서는 세종시가 다 올랐대. 그리고 호재도 나왔어. 자, 그럼 팔고 나가겠죠. 자, 그런 분들이 매물이 많이 나오더라. 제가 보니까 그게 어느 정도의 매물인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고, 어쨌든 이렇게 접수되는 매물들을 보면 그런 매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매물들이. 자,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기타 지방, 뭐 청주, 대전, 뭐 거기서 오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심지어는 뭐 대구, 그런 분들도 팔고 가더라 이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런 지방은 뭐 가봤자 또 세종만 못하니까 서울 쪽으로 가시는 분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이런 분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매물들이냐면 이제 급매물들. 이제 요런 거는 아직 급매물로 나오진 않아요. 이런 매물들은. 왜냐면 뭐 서울에 조금 늦게 가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급매물로 내놓진 않고, 어떤 분들이 급매물이냐면 바로 이제 일시적 1가구 2주택이신 분들. 이런 분들은 뭐냐면 세종에는 살아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꼭 팔아야 돼. 세금 때문에. 2가구인 경우에. 그리고 내가 다른 아파트로 청약을 해서 당첨됐는데 팔고 이사 가야 돼. 자, 그럼 잔금을 치러야 되겠죠? 잔금을 치러야 되니까. 그리고 그 기간이 지나면 또 세금이 중과세가 되니까 꼭 팔아야 돼. 자, 이런 사람들이 급매물로 던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1억, 2억씩 빠진 매물들이 바로 이런 매물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매물들만 거래되고, 손님들은 이런 매물들만 찾고, 자, 그리고 예전에 호가로 내놓으신 분들은 매물들이 당연히 쌓여가겠죠. 세종시가 그런 상황이에요. 예전에 나온 그 호가들이 세종의사당의 효과로 또는 외부의 수요로 들어와서 거래가 돼야 되는데 거래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매물들이 쌓여 있다. 그런 매물들은 바로 이런 분들이 내놓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조정이 얼마나 될 것인가? 저는 예상을 했어요. 올해가 한 8, 9월 정도 급매물 소화, 8, 9, 10. 늦어도 올해 연말까지는 조정이 될 것이다 라고 봤어요. 왜냐면 올해 그 입주 물량이 조금 되거든요. 8천 가구 정도 돼요. 그러면 적은 편은 아니에요. 나상동 입주하고 4-2가 입주하니까 4-2 입주 물량이 10월부터 내년 한 2월까지가 한 3,600가구니까 꽤 되거든요. 자, 거기에 입주하시는 분들의 매물들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가지고 있던 매물들을, 기존에 살고 있던 집들을 급매로 내놓을 것이다. 그래서 최소한 내년 2월까지는 시장에 급매물들이 돌아다닐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조정에. 그래서 조정의 기간은 내년 2월 정도로까지도 봤어요. 요즘 그 분위기로 봐서는 내년도 2월 이후에도 조정의 기간이 길어질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이 고점을 찍었다라는 그 경고가 너무 많아요. 심리가 급격히 위축되어 있고, 그리고 정부가 이제 가격의 급등을 막기 위해서 대출 시장을 급격하게 틀어막고 있거든요. 돈을 막아버리면 방법이 없어요. 돈을 막아버리면 뭐 규제도 안 먹히고, 그리고 내년에 서울 경기도의 그 전세 가격 폭등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게 오직하면 전세자금 대출까지 막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전세자금 대출을 막는 것은 어떤 그 민심의 영린을 건드리는 거거든요. 그것까지 건드린다는 것은 이제 비상 상황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세종의 나홀로 사이클은 있지만은 그런 영향을 내년에는 받을
낮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조정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 일단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급매물 위주로 거래되고 어느 정도 가격은 바닥권을 형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우리가 세종시의 실수요자들은 어느 정도 가격에 집을 사야 되냐? 자, 그건 간단해요. 제가 이제 코멘트를 드리면 예를 들어 8, 9, 10에 거래된 가격들이 급매물들이거든요. 가격대? 그러면 그 가격을 기준으로 사시면 돼요. 그 가격보다 더 싸면 무조건 사야 되는 거고, 그 가격보다 조금 더 비싸면 뭐 사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본인이 판단하기에 따라 그 가격 8, 9, 10에 거래된 가격의 기준으로 사시면 돼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거래가 안 되다 보면 이제 급매물들이 가격 조정돼서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가격 조정에서 나오는 것도 8, 9, 10월 달에 거래가 된 가격대로 조정을 해서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도 매물이 많이 나와, 자꾸. 그 가격대에 또 매물이 쌓여. 그러면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건 이제 본인이 판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시장 상황을 보고, 매물이 쌓이는 것을 보고. 자, 그러나, 근데 그 가격대에 좋은 매물이 나왔다. 그러면 사야 되겠죠. 좋은 매물.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층, 로얄층. 그런 건 사야 되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항상, 세종시는 장기적으로 우상향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러니까 지금은 조정기이다. 장기적인, 우상향 추세에서 조정기다라고 보시고 그 조정의 폭을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서 들어오셔야 되는데 그 판단의 근거는 바로 이제 8월달, 9월달 또는 10월달까지 거래되는 그 가격, 그 조정의 폭, 그 가격에서 매물이 얼마나 더 쌓여가는가, 이거 시장을 주의 깊게 보시면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세종시는 언제 상승할 것인가? 이렇게 제가 이제 일단 2022년 2월까지는 분명히 이제 급매물 위주로 거래될 것이다. 자, 그 뒤에는 점점 나아질 거라고 했는데 2022년도도 역시 좀 어렵지 않을까. 조정의 기간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조정의 기간. 그동안 급등한 가격대들의 매물 소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매물 소화 과정. 자, 그게 예를 들어서 지금 급매물보다 더 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그 가격대에서 거래될 수도 있고 그보다 조금 높은 가격대에서도 거래될 수도 있고 자,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나 2023년부터는 전세 가격이 아주 강세 구간이에요. 사실 2022년부터 강세 구간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84 기준으로 3억 5천에서 한 4억 정도, 3억 8천, 4억까지는 조금 무리가 있고 지금 매물이 입주 물량이 많은 기간이거든요. 올해는. 근데도 불구하고 3억 5천에서 한 3억 8천 그 정도라고 하면 내년에 만약에 전세 가격이 오른다고 하면 4억 5천 이상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4억 5천, 84 기준으로. 자, 그러면 내년도 올라가지만 내후년에는 더 올라가거든요. 내후년에는 입주 물량이 제가 알기로는 1000가구도 안 돼요. 자, 그러면 내후년에는 5억이 훨씬 넘는다는 거예요. 5억 5천까지도 볼 수 있고, 6억은 조금 그렇고, 6억 6자 찍기는 쉽지 않고요. 한 5억 5천, 상단을 볼 때. 그럼 84가 5억 5천이다.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84가 조금 좋은 입지 아파트들이 한 8억 5천 정도 하거든요. 좋은 곳들이 9억 5천, 10억까지 가는 것도 있지만 한 8억 5천 정도 되면 BRT 라인에 살 수 있거든요. 그러면 5억 5천에서 전세 가격이 5억 5천이고 매매 가격이 8억이야. 갭이 좁아지죠? 자, 그러면 이제 그땐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자, 그런 점을 생각을 하시고 어떤 매수를 할 건지 아니면 난 청약으로 갈 건지 그렇게 전략을 짜시면 될 것 같아요. 세종시에 대해서 입주를 계획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제가 이제 최근에 아무리 돌아다녀 봐도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세종시만큼 이렇게 살기 좋은 도시는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너무나 깨끗하고 너무나 잘 계획되어 있고 그리고 국가가 주도하는 도시잖아요. 자, 그리고 이 세종시는 평균화가 아주 잘 되어 있는 도시예요. 직업군도 그렇고 아이들 학군도 그렇고 동네마다 학원가도 다 잘 되어 있고 잘 형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도시가 컴팩트하기 때문에 여기서 저기 가는 강남에서 강북 가는 것도 가깝고 강북에서 강남 오는 것도 가깝고 너무나 잘 되어 있다 도시가.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아이들이 너무나 행복해하는 도시다. 아이들의
아이들의 얼굴 표정을 세종시에서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아이들이 행복해 하는지. 자, 그리고 아이들이 떠나기를 원하지 않아요. 이사를 간다고 하면. 지금 서울로 다시 리턴 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문제가 아이들이 이사 가기 싫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이사 못 가시는 분도 많아요. 자, 오늘은 거기까지 정리 다 해드리고, 자, 마지막으로 어쨌든 8, 9, 10 가격에 거래됐던 가격을 잘 기준으로 보시고, 그 가격을 기준으로 매물들이 어떻게 쌓여가는가, 줄어가는가, 자, 관심 있게 보시고, 세종시 의사당의 효과는 장기간의 어떤 약발로 넘어갔다라고 보시고, 그런 효과를 기대하시는 건 제가 보기엔 이제 무리다라고 보시고, 매수하시는 분도 있고 매도하시는 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런 점을 참고하셔가지고 빨리 파실 분들은 빨리 팔고 떠나는 게 좋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계획이 있으니까. 자, 매수하실 분들은 어느 정도 급매가 되면 또 사셔야 되는 거고, 청약을 받으실 분들은 청약 전략으로 가시면 되는 거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상 절대값 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